전북권 뉴스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이틀째 전라북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빼고는 쾌청한 날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먼지로 뒤덮인 도심. 하지만 따스한 기운과 녹음이 진 5월의 연휴를 만끽하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숨 쉬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마스크 썼는데 더워서 좀 힘들고요. 아기도 자꾸 벗으려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기 마련.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연휴지만 창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또 한참 애가 활동량이 많아져서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못 나가니까 많이 답답하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째 발령된 오늘 전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오한때 세제곱미터당 31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기준치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인 날은 올해 들어 열흘이나 더 많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빼고 대기질이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일 오후부터는 차차 약해지겠으나 황사의 추가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서 경로가 유동적이니 중국발 황사로 연일 올해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장시간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 대기지수는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정보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도내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측정소가 설치된 남원시 죽항동도 미세먼지 농도가 13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어린이들의 야외 수업도 금지하라는 정부의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정부가 발표하는 통합 대기지수는 죽항동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놀아도 된다는 뜻으로 같은 시각, 같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 대기지수가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측정치가 아닌 과거 24시간 평균 노출치를 기준으로 삼는 어이없는 산출 방식을 쓰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현재 마시는 공기보다 이미 마신 공기가 지금 당장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표출해줘야 되는데 과거를 그 당시에 표현을 해놓은 것은 과거에 공기도 호흡을 했었잖아요. 과거의 호흡이 영향을 주는 시간을... 네네네네, 그렇죠.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세계적인 기후 분석 기구인 에어비주얼의 경우 현재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대기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중국의 AQICN 역시 현재 우리나라 곳곳의 공기질을 시간마다 점수로 표현해줍니다. 같은 측정소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외국의 사이트들이 더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정확하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우리나라 공기질 정보를 외국 사이트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새 정부 총리 후보로 전북 출신이 기용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대통합 정부 구성을 위해 비영남 출신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차별 없는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남 지역 모 단체장이 총리 물망에 오르는 등 호남이나 전북 출신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충청 또는 영남권 총리 영입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모레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차량을 이용한 유권자 동원이나 식사 제공, 투표소 인근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